어린 시절의 목욕의 추억입니다. 나이 초등학교 시절은 강원도 춘천 동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여름철에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엄청 내려 소양강물이 불어나고 동네 산 밑에 있는 저수지가 터졌다. 집 문턱에는 물이 넘쳐나며 잉어, 붕어들이 물살에 떠밀려 와서 동네 어르신들이 양동이에 물고기들을 잡아 가마솥에 매운탕을 끓여 동네 잔치를 열었다. 아버지가 애써 가꾼 집 앞 참외밭에 수확을 앞두고 모래밭으로 덮여버렸다. 운동장이 되어버린 밭에는 아버지 근심 걱정도 모르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며 마냥 좋아라 했다. 개울가가 정비되어 어머니는 빨랫감을 이고 개울가로 나가고 나는 나무로 만든 함지박에 물을 담아 목욕도 하고 배로 사용하며 물살에 떠다니며 즐거운 여름 한철을 보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춘천시로 이사를 오며 소양로의 기아지골이라는 동네인데 옛 한옥 집이었다. 목욕탕이라고는 열악하여 장독대 옆 네모난 공간이었는데 난방 시설이 없어 추운 날에는 어머니가 연탄 난로를 준비해 주시고 데워다 준 물로 목욕을 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시절이라 목욕탕에 가기를 꺼려하고 어느 날 그곳에서 목욕을 하다 기척이 없어 어머니가 열어보니 연탄가스 중독되어 하의만 걸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내 방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김장 동치미를 한 사발 갖고 오셔서 날 일으켜 먹여주셨다. 동치미 덕분인지 정신을 차리고 별탈 없이 학교를 다녔다. 어머니와 목욕을 함께한 기억은 별로 없으나 결혼 후 딸을 출산하고는 딸이 성장하자 자주 목욕탕을 함께 다녔다. 목욕 후에는 만난 음식점도 찾아가고 찻집도 들려 철없던 시절 어머니와의 추상을 회상해 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엄마, 할머니 얘기인데 저는 유난히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봄이 되면 할아버지 생각이 늘 납니다. 할아버지는 봄이 되면 대방원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언덕에 있는 쪽파를 캐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기찻길이 가까운 집이 있었는데 그 시절 국민학교를 다녀와서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쪽파 바구니를 들고 쪽파를 캐러 가신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철로 옆이니까 지나가던 기차가 머무르고 서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바라보다가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쫓아가 보니 할아버지가 기차가 쓴 역장에 붙잡혀서 기차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장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울고 불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이제 붙잡혀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 밑에 내려와서 대문만 바라보고 한없이 할아버지 방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울었던 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울컥 눈물이 나요. 근데 얼마나 울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집 앞에 와서 그 바구니에 쪽파를 담은 그대로 들고 집 앞에 서신 거예요. 대문 앞에. 얼마나 반가운지 뜰에 있다가 달려나가서 막 붙잡고 비비고 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밭에 갔다 오시니까 흙이 묻고 이렇게 했고 저도 물을 데워서 이렇게 수가 너 먼저 목욕을 해라 이 내용과 같이 이렇게 해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할아버지가 제가 씻고 나서 옛날엔 물이 없잖아요. 자주 물을 못 데피니까 그 다라이 물을 할아버지가 다시 이용해서 씻히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목욕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임의용 목욕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봉사도 해드리고 또 우리가 또 활동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더 건강하셔서 더 활기찬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비롯해서 안성은 협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끼리 냇가로 달려가서 한쪽에 옷을 벗어놓고 팬티 하나만 걸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장구를 치고 그 작은 손으로
손바닥에 물을 담아 서로 끼얹어가며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 오면 그게 여름 목욕이었다. 겨울이 되면 가마솥에 아버지는 불을 떼어 물을 데워주셨다. 우리 형제들은 방바닥에 목욕하다 물이 흐를 것을 대비해 수건 등 빨랫감을 쭉 펴놓고 큰 고무대야를 가져다 놓고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양동이로 퍼다 목욕을 시작하면 엄마는 등을 밀어주셨다. 한편 아랫목 이불 속엔 목욕을 마치고 입을 내복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목욕이 끝나면 알몸이 행여라도 추울세라 엄마는 빨리 입으라고 이불 속에서 내복을 건네주셨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어제 일처럼 온몸이 온기가 느껴진다.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 행복함이 가득하다.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부모님은 한없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너무나도 그립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쓴 거 읽어드릴게요. 일중 목욕탕에서 김경희. 일주기에 리모델링을 아주 잘한 목욕탕이 TV에 나왔네. 언니, 그렇지 않아도 언니가 내려오면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할 참이었어. 지난 겨울 참 오랜만에 언니와 대중 목욕탕에 갔답니다. 작지만 안전한 설계와 편안한 색감이 좋다고 언니는 좋아했습니다. 탕 속에서 10분만 있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구나라고도 했습니다. 언니와 서로 등을 미는 모습을 보며 다들 부러워했고 닮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닮기는 닮았는데 사실 언니는 아버지를, 저는 엄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나는 언니의 그 불구스름한 건강한 피부와 항상 활력이 넘치는 밝은 모습이 부럽고 또 찬물에 담근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이제 사우나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매인가 봐요 닮았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소풍 오는 아이처럼 마냥 행복해하며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잘 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이 적었지만 언니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잘 다가갑니다. 마을 지인께서 저는 나가니까 여기 앉아서 씻으세요 라고 해서 고맙게도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니 그리 크지 않은 목욕탕이지만 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노시한 어르신이 때를 밀어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때 그 30년 전에 시어머니와 나의 모습을 겹쳐 보였습니다. 그 30년 전의 일로 산골에서만 살았던 시어머니를 서울에 모시고 살면서 대중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내딸인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호리호리하고 길게 생긴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정갈하고 얌전한 성품이라 서로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좀 긴장하며 살았는데 목욕을 함께 하면서 더 친밀해진 계기가 되었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온몸이 아픈 곳이 없다고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약을 사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목욕도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온몸에 때를 밀어드리는데 너무나 야위어서 사실 좀 마음이 저렸습니다. 사실 나한테는 할머니와 같은 연세여서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좀 편하고 따뜻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지 어느덧 24년이 지나 살아계시면 114세가 되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잘못했다는 점만 생각하니 좀 죄송한 생각뿐입니다. 지금 곁에 계시면 나는 가슴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이제 뜨거운 목욕탕에 가서 뜨겁다기보다는 또 이제 시원함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따뜻한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가라앉지 않게 손을 잡아줄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모두가 평등한 목욕탕에서. 이상입니다. 마지막 목욕 송계순. 목욕이란 단어만 들어도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생각난다. 내가 어린 나이 때
목욕이라는 단어보다는 목간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때는 목욕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듣도 보도 못했지. 여름이면 냇가에서 목간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석 때 집에서 물 데워서 목간하고 섣달 구름날 목간하고 하는 것이 전부였지. 머리는 자주 감겨주셨지만 겨울에 목간할 때는 큰 가마솥에 불을 떼어 목욕물을 데워서 부엌 한켠에서 나무통을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목욕하였지. 그때는 고무 대야도 없었다. 그때 엄마 손길이 너무 그리워진다. 내 나이 10살이 넘어 서울로 이사하여 처음으로 친구와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속옷을 벗을 수 없어 속옷을 입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었어. 부끄러워 내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 친구가 나를 보고 괜찮아 이리 와 하면서 목욕하는 순서를 알려주었지. 탕 안에는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현기증까지 났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였지. 그 후부터는 엄마가 꼭 데리고 가셔서 깨끗이 씻겨주셨다. 지금도 생각난다.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너무너무 그리워진다. 엄마가 보고 싶다. 28년 전 돌아가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흔치 않던 시절 치매로 8년이나 고생한 우리 엄마. 그때도 엄마와 얼마나 목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한 마음이었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엄마를 깨끗이 목욕시켜드렸다. 엄마가 몇째 딸이라는 것도 모르셨지. 저녁에 전복죽을 끓여서 드리고 잘 잡숫고 주무셨다. 남동생이 늦게 퇴근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 나는 서울로 집으로 와야 했기에 엄마한테 인사를 했지. 환한 미소를 짓고 또 오라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목욕을 시켜드린 게 두고두고 슬프면서도 행복한 기억이었다. 지금도 난 목욕이란 단어만 들으면 가슴을 울린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욕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전쟁이다. 나는 일남이녀의 엄마다. 막내가 아들이다. 큰딸이 지금 50세니까 약 40년 전 이야기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고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빨강 목욕대야에다 물을 데워서 아이들을 씻겼다.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는 날은 아이들은 신나는 날. 나는 전쟁이다. 지금은 목욕탕에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 오는 것을 못 보겠는데 그때는 다들 아이들 데리고 목욕 왔다. 아이들은 완전히 물 만난 고기가 되는데 나는 땀나는 날이다. 아이들 장난에 여기저기서 피타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안절부절이다.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무시름대니까 내가 불안하고 죄송하다. 큰 아이들부터 때를 밀면 국수꼬랭이같이 때가 나오니 셋을 시키면 내 몸은 대충 씻고 나올 때도 있다.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 나 등이 아파? 해서 보면 살갗이 빨개져 있다. 많이 썰어야겠다. 또 연골로 발라준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내 나이 70에 되고 보니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며 그래 그때 그 아주머니의 말이 맞아 하고 생각한다. 그때 지금 내 나이 때 그 아주머니께서 내가 아이들 때문에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니 그래도 지금이 좋을 때야. 주위 엄마도 내 나이 돼봐. 아픈 것은 생기고 자식들은 다 시집 장가 가고 쓸쓸하고 외롭다네 하시던
말씀 정말 공감이 간다. 그래도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건강리도 교육도 받고 내 건강만 된다면 할 일도 갈 곳도 많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주말이 되어 남편은 친구들과 산악회에 가고 저는 느긋하게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싶어 일주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 장소가 너무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늘 2분 정도 어르신의 등을 밀어드리는 것을 숙제처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날도 어느 분을 도와드리나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 한켠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분이 보였습니다.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으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힘드세요?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가까이서 보니 평소 안면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날이 아드님 결혼식 날이었는데 밤새 추운 날씨에 우사의 소물통이 얼어붙어 버렸나 봐네요. 그 바람에 소가 물을 못 먹어 난리가 났고 그걸 다 녹여서 해결하고 씻으러 오신 거였어요. 시간이 촉박하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으셨던 거지요. 일단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그분 온몸에 비누칠을 해드리고 씻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그분과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물을 못 먹고 주인을 기다릴 것을 생각해 얼음을 녹여주고 간신히 시간 맞춰 혼주석에 앉아 아들의 결혼을 마음껏 축하하는 그분의 마음이 진짜 예쁘죠. 지금 여기가 75년, 80년 전 얘기예요. 내 나이 그때 지금은 88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없었어요. 아마도 대야도 없고 목욕탕 그릇도 없고 그 미군 도나무통 큰 거 그거 반 자른 거 그거를 이제 방에다 들여놓고 이제 물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1년에 한 번 명절 때 그럴 때 이제 목욕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머리에 이도 많았고 몸에도 이도 많고 옷에도 맨 이가 많아서 이를 잡고 그때 자꾸 그냥 그랬죠. 15살에 처음 목욕탕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목욕탕이 있었는데 동네 언니들 어른들을 따라서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머리에 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누도 없었어요. 그때는 비누도 없고 그냥 없어서 비누질도 못하고 손으로 그냥 몸에 물만 끈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문지르고 수건으로 닦고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 감고 그런 후 그냥 목욕했다고 옷을 입고 집에 이제 오는데 얼굴만 새빨개져가지고 익어가지고 생전에 처음 하니까 목욕탕이 뜨거워서 얼굴만 익어서 집에 와도 그대로 얼굴이 빨갛게 채로 그냥 있더라고요. 15살에 제가 그런 목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86살이 돼서 이제 이렇게 살고 이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가 돼가지고 목욕탕 뭐 사우나탕 없는 거 없이 우리나라 부자가 돼서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설이 좋은 데서 아이들도 깨끗이 씻고 있지만은 옛날에 나는 쌀이면 울타리에 살았거든요. 울타리 안쪽에 대야에 물을 퍼다 놓고 햇볕에다 데웠어요. 옆에 돌을 놓고 장독대 옆에서 씻고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면서 목욕을 하였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목욕탕이 너무 좋아졌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고맙습니다.